2016년에서 2020년에 끝나는 그 5개년 계획을 총화 지을 때, 이제 북한이 그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고 나면 총화를 항상 하잖아요. 총화 지을 때 북한 당국이 그 김정은이 스스로 인정했어요. 너무 부족하다. 각 부분에서 너무 아쉽다. 안 된 게 많다.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. 자기도 알아요. 부족한 거. 아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한 번 더 해볼까 하면서 이제 그 한 번 더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죠. 근데 그게 딱 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. 무슨 금속공업을 발전시키고 뭐 되겠어요. 그게 너무 현실감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아마 안 될 것 같다는 걸 본인도 알 거예요.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? 그럼 어떻게 해요? 희망이라도 줘야 되는 거거든요.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그냥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건물 같은 거, 아파트 같은 거를 지어서 이춘이 손잡고 들어가가지고 몇 사람한테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. 그래서 그걸 찍어서 영상으로 내보내서 아, 언젠가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렇게 가겠구나, 저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심어주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희망을 보면서 참기에는 너무 오래 기다린 거예요. 객관적인 여건이 나쁘지만 우리한테는 또 그 믿는 신심이 있고 뭐 선대 수령들이 해준 그런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이런 주관적인 요건도 있다. 그러니까 정말 쥐어짜듯이 사람들한테 호소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저걸 본인이 정말 모르고 했을까? 그런 생각 안 들어요. 저는 알긴 알지만 그거 이외에 방법이 없는 거죠. 모든 아들은 다 아버지를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사춘기 때부터는 특히. 그리고 그 20대 혈기왕성할 때는 아버지를 이길 수 있죠. 자기 생각에.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뭐 이래서 못한 거죠. 그래서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그게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어디 무슨 동물원인가 어디 가서 뭐 왜 열심히 안 하냐 막 이렇게 하다가 정 할 일이 없으면 여기 나와 있는 풀이라도 뜯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자기 손으로 풀 뜯었던 장면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. 그 주변에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이 나태한 태도와 왜 열심히 하지 않는가 뭐 이런 것도 답답하고 자기 아버지는 자기가 보기에 인민을 굶긴 정말 못난 지도자예요. 따르고 싶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를 모방하면서 자기는 그래도 우리 위대한 인민들을 굶기지는 않겠다 하는 걸 여러 차례, 그러니까 우리 인민들이 앞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진 않겠다 이런 거를 막 하죠. 했는데 10년이 지나 보니 자기가 딱히 아버지보다 나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. 그 인민들의 생활에서는 그걸 본인이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그 한 40쯤 된 아들이 이제 새삼 아버지의 실패를 돌아보면서 아, 이게 인생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차라리 나이가 한 60쯤 되면 이걸 이렇게 그래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요 30에서 40 아직 혈기는 있고 내가 실패를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상황이 내가 아버지를 이길 수 없겠구나 하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. 난 있을 것 같아요. 당연히. 백신도 안 맞았죠. 치료약도 없죠. 그런 것도 떠나서 기본적인 해열제도 없고 뭐 5% 포도당 같은 수액도 없어요. 그런데 4월 달에 대규모 그 열병식을 했죠. 그러니까 너무 뻔한데 그런데 아무튼 저게 뭐 이렇게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 통제를 하고 뭐 유혈자의 숫자가 뭐 꺾이고 좋은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. 누가 믿을까요? 본인도 안 믿을 것 같은데 나는. 눈을 감고 다녀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쨌든 자기가 지도자다라는 인식은 굉장히 투철한 것 같아요. 내가 지도자야. 내가 내 형도 못 믿고 뭐 내가 직접 해야 돼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나는 아버지를 능가하는 지도자가 될 거야 하는 그런 결심도 난 그건 진심이라고 생각해요.
근데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젊은 지도자의 어깨 위에 놓인 굉장히 무거운 짐인데 그걸 본인은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하는 거죠. 그 방식이 이 사람이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 지도자 의식이 나쁠 거는 없죠. 그런데 그런 상태로 다니다 보면 눈을 감고 다녀도 바람 소리에도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거고요. 독재자가 가장 취약한 게 인민의 목소리입니다. 안 들려도 들어야 돼요.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박수를 쳐도 그 박수 소리가 열기가 있는지 없는지 나를 진정으로 환영하는지 아닌지를 알 거예요. 김정일도 생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 치니까 저거 다 가짜야 이랬다는데 김정은 그러니까 그 아들이 모를까요? 저는 알 것 같습니다. 알면서 스트레스는 많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고뇌 속에 있겠죠. 지금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이 사람 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진짜 못 먹고 못 살고 정말 가난한 거 내가 마음이 아프다.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먹지 못하고 그러는지 내가 마음이 아프다.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남조선처럼 미제의 이 미제의 뭐 발굽 아래 그러니까 굴복해서 좀 먹고 사는 게 나은 거 같진 않다. 그래도 우리는 사회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자주 상태에서 이 남조선의 이렇게 뭐 그 권력이 미국의 권력에 빌붙어서 조금씩 얻어먹는 저거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. 어려운 거 알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이 핵무기를 완성할 거고 이제 미사일도 곧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을 거야. 이걸로 버텨왔거든요. 근데 이제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. 다시 생각해 볼까?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.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.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유일무이한 권좌에서 내려올 수도 있어.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, 인민의 삶을 위해서 내가 이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어. 이게 돼야 돼요. 그걸 할까요? 안 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런 결단이 쉽지 않은 건 수많은 독재자들을 보시면서 아시잖아요.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수많은 독재자의 전형적인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죠. 근데 이제 우리는 계속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저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의도로 대해주면 저 사람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? 안 나올 것 같습니다. 체제 유지? 이거 어떻게 유지하지? 망하지는 말아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. 거기까지 체제 유지까지. 네, 저는 그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상황이라서 특별히 이 사람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항상 그 체제 유지에 대한 걱정은 하는 것 같아요. 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 만만치 않잖아요. 여러 가지 여건이. 그리고 하필이면 왜 중국은 또 지금 이렇게 상해도 봉쇄하고 북경도 봉쇄하고 그리고 그러니까는 WHO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 번이는 그러니까 중국의 동북 삼성에서 일어나는 그 코비드 19 증상은 북한발 변이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중국에서 퍼졌던 유형과 또 다르다. 이게 북한발 변이라고 하는데 의학을 하신 분들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오랫동안 숙주에 머무르면 균이 이렇게 변이를 일으킨다고 합니다. 근데 지금 북한이 그러니까 오래 머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잖아요. 뭐 딱히 뭐 치료약을 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백신을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살아남고 죽을 사람은 죽는 거죠.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없어요. 위에서는 뭔가 대책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렵게 통화를 하는 탈북민들은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가족들하고 통화를 하는 탈북민들은 뭐 여기도 죽었다 저기도 죽었다 하는 얘기들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막상 정말 그 주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이 퍼져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게
제 생각입니다. 그러니 뭐 그것도 걱정. 그 다음에 미사일을 쏘긴 쏘는데, 그리고 한 번씩 쏠 때마다 앞에서 막 이렇게 파한대소를 하고 뭐 선글라스 끼고 뭐 이렇게 시계 보고 뭐 이런 거 다 하지만, 그때마다 사실은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가 두려울 겁니다. 두려워요. 그러니까 이러다가 내가 체제를 아예 무너뜨리는 도박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겠죠. 그러니까 미사일을 쏠 때도 각도도 한번 조절해보고 날짜도 조절을 해보고 쏘긴 쏘죠. 왜냐하면 내 존재를 알려야 되니까. 잊혀지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으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나한테 뭘 좀 해줘 라고 하는데, 그거를 이렇게 인민들 보기에 체면이 설 만큼 해줘야 되거든요. 요만큼씩 들어오는 거 싫어요. 그러니까 그 코백스에서 그러니까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주겠다 그랬더니 그 뒤로 우리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 줄 수 없어?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, 그러니까 그 효용성이 높은 걸로 알려진 백신을 우리 주민 전체가 맞을 만큼 한 번에 달라는 건데, 그게 또 이제 그런 요구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. 그리고 뭘 이렇게 주겠다고 했을 때 이거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, 그러면 저쪽의 입장은 이해는 못하는 건 아닌데, 저 사람이 어렵겠구나 하는 걸 이해는 못하는 건 아닌데, 이쪽에서 보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다 자기 돈이 아니라 어느 국가의 국민의 세금이거나 아니면 누가 굉장히 크게 기부한 거거나, 기부한 사람이 좋아하겠어요? 국민들이 좋아하겠어요? 뭐 못하는 거죠. 근데 이 상황이 어디로 갈지 본인은 걱정이 없을까요? 거기에다가 가뭄이 지금 우리가 50년 만에 가뭄이라고. 근데 한반도가 이어져 있는 걸 보면 남쪽만 가뭄이 아니거든요. 북한도 가뭄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자가격리 시킨 사람들을 물 배달한다고 인민군들이 물 실어 나른다는데, 그러니까 그 자연적인 여건도 하나도 안 도와주잖아요. 심각한 가뭄, 그리고 이놈의 코비드 19는 언제 끝날 건지를 모르고 주민들한테 참아라 하면서 조금만 지나면, 다른 나라는 다 이렇게 질병이 퍼졌는데 우리는 안 퍼졌어 라고 하면서 참아라 하는데 언제까지 참으라고 할 거냐고요. 이래저래 한계인 거죠. 저는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.